워낙 뭐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제 소형 가구들이 요즘 부동산 투자할 만한 건 소형 주택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형 주택에 대해서 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 인구 변화, 그 중에서 이제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그리고 인구 구조 중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옛날처럼 오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매매 시장의 어떤 그 영향은 곧바로 이제 임대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전세가 이제 대다수였던 임대 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이론에서는 자산 시장과 공간 시장은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학계에서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비율, 그러니까 전세 가격 나누기 매매 가격의 비율, 뭐 이것의 변동이 주택 시장을 예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세 매매 가격 비율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보통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1억인데 전세값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5천만 원만 주고 전세 살 수 있었는데, 1억짜리 집에 5천만 원 주고 전세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7천만 원, 8천만 원 하면 에이씨, 한 2, 3천 더 주고 집을 사버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집값이 오르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도 이참에 집 사버려? 뭐 이런 기사 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소형주택 중에는 전세가 비율이 80%, 90%까지도 막 가니까 한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집 사거든. 그러니까 이참에 집을 사라. 뭐 이런 뭐 좀 충동질 같은 그런 언론 기사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사를 써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는 이유는, 집을 사는 이유는 내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만 이 집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서 그런 어떤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투자 심리도 작용하는 건데, 주택을 단순히 소유하겠다는 심리보다 투자 심리도 작용하는 건데, 그런 주택 상승 기대감이 없으니까 뭐 그냥 전세 살지 뭐라 집을 사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전세로 놓는 저기 기사님. 전세가 한 50%, 60% 하니까 원래 1억짜리 집을 한 채 살려면 1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전세 끼고 사면 반값만 있으면 되죠. 그럼 이제 1억이 있는 사람은 집을 2채 살 수 있는 거고, 5천만 원만 있어도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 끼고 사서 자기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강남에 있는 집을 사서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강북에 살면 돈이 조금 남죠? 같은 크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 끼고 있어봤자 돈 한 푼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 받아먹고 살려고 전세 놓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금의 기회비용은 그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하는 데 좀 쓰거나 뭐 이런 데 쓰려고 전세금을 받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은행에 넣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전세 또는 뭐 보증보월세에서 보증금 가지고 얘기할 때
보증금은 분명히 임대인한테 수익이 되는 건데 어떻게 수익이 되냐? 그래서 보증금 운용 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예를 들면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 상가에 대한 소득을 계산할 때 월세뿐만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이 있다고 간주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조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간조소득 계산할 때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보증부 월세를 받거나 뭐 전세가 있으면 이 전세에 대한 수익은 전세금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그런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분명히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그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 이자율이었어요. 근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개인 사자 쓰는 사채, 회사채가 아니고 사채 이자율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전세를 놔주고 그 전세 보증금 가지고 옛날에 좀 이 공금융 잘 발달 안 했을 때 사채를 놓으면 이자율 뭐 20 몇 프로씩 받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난 거죠.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우리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죠.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꿀 때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바꾸면서 전환되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월세로 바꾸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월세 이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월세 이율이 이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월세 이율은 뭐냐? 월세 이율이 서울은 이제 점점 떨어져가지고 0.8, 뭐 0.9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데 뭐 대체로 이제 월 1%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좀 서울은 낮지만. 근데 월세이율 1%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1%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1%가 도대체 왜 1%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하여튼 쓸데없는 일 하는 교수들이 관심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월세이율의 성격을 한번 규명해보자. 이게 그 몇몇 학자들이 그 관심 있는 주제예요. 근데 뭐 학자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실무적으로도 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 성격이 뭔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보통 시장에서 1%면 뭐 1% 쓰면 되는 거니까 1% 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면 되는 거니까 성격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좀 몇 번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세 이율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사채 이자율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월세 이율의 수준이. 그래서 이제 사채 이자율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금융 시장이 조금 공금융 시장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오면서 사채 이자율이 발표가 안 돼요. 옛날에 사채 이자율이 발표됐었어요. 정부에서 조사한 사채 이자율이 몇 %다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그런 통계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처음 공부할 때 뭐 월세 이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이렇게 봤는데 대체로 시장 금리라고 얘기하는 정기예금 금리 뭐 아니면 뭐 CD 금리 뭐 이런 시장 금리의 2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 2배인가라고 봤더니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의 비율이 한 5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월세 이율이 그러니까 시장 금리의 2배 정도 되면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매매 가격이 1억이면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얻고자 하는 수익이 만약에 최소 정기예금 금리 5%다 라고 하면 1억에 투자해서 5%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1억 원 곱하기 5% 하면
500만 원이죠? 야, 산수 못하니까 빨리 산수 좀 해주세요. 자, 1억에 5% 수익은 500만 원.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에 내가 투자했다면 수익은 5%가 최소한 나야 되는 거예요. 은행 금리보다도 못한 수익을 바라고 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업할 때, 야, 은행 금리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자, 그럼 이제 부동산에 1억짜리 부동산.